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사업자의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종류가 뭘까요? 첫 번째, 일반과세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는 간이과세자.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막 사업자 등록증을 하려는 분들은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할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만 간이과세자 등록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간이과세자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액 요건, 두 번째, 업종 요건, 그리고 세 번째, 지역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금액 요건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7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그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 대가 8천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업종 요건인데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데 영위하는 업종이 제조업이나 도매업과 같이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요건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일정 지역이나 건물을 특정해서 매년 1월 1일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고시한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금액 요건이나 업종 요건들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에서 배제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기존의 일반과세자가 적용이 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사업 양수를 받은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돼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될까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하면 신고 횟수가 적어서 신고 부담이 적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과세자 대신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게는 업종별로 0.5%에서 3%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만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반과세자보다 업종별로 50원에서 300원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는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간이과세자의 세금 납부 구조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크게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그리고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이시는 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로 계산을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5에서 30%에 해당하는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후에 부가가치세율인 10%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즉 공급대가의 0.5에서 3%가 되는 것이죠. 매출액의 10% 그리고 공급대가의 0.5에서 3% 비교해보면 당연히 공급대가의 0.5에서 3%가 적겠죠.
도소매업을 예로 들어보면 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1,1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곱한 10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지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공급 대가인 1,100만 원의 1%인 11만 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차이가 거의 9배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 일반 과세자의 납부세액에 비해 적다 보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0년부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더욱더 유리해집니다. 이렇게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 계산서 등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두 번째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세 번째 신용카드 등 발행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등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액 중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세액의 0.5%에서 3%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아도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0.5에서 3%의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적격증빙을 수취하게 되면 추후 소득세 계산 시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적격증빙을 잘 받아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등에는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서 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경우에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표준 4억 원 초과하는 경우 108분의 8을, 그리고 과세표준 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9분의 9를 의제 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변경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신용카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매업 등과 같은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사업자나 일반 사업자가 판매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등을 발행한 공급대가에 대해 업종별로 1.3에서 2.6%에 해당되는 금액이 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1.3%가 공제가 되는데 음식점,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6%가 공제가 되는데요.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는 1,000만 원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업종에 상관없이 1.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으로 차감되는 항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게 되고요. 혹시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가산세를 더해서 최종 부가치세 부담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의 요건과 세금 계산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 대가의 업종에 따라 0.5에서 3%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고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이 있는데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등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두 번째 의제 매입세액 공제, 세 번째 신용카드 등 발행에 대한 세액 공제, 이걸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부가치세 예정고 지분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부가치세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된다.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